조직을 살리는 리더는 사람을 날아오르게 만든다. 하지만 엉터리 리더 한 명은 수십 년 쌓아 올린 공장을 단 하루 만에 도미노처럼 무너뜨린다. 나는 그 장면을 평생 동안 수도 없이 봐왔다. 대구 삼성 상해 시절 누군가는 사람을 살려 회사를 몇 배로 키웠고 또 누군가는 부하의 마음을 짓밟아 단단한 조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걸 직접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때 깨달았다. 조직은 철골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신뢰와 정,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만 버틴다. 그런데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뿌리를 안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인간이 있다. 보고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조직의 생명을 서서히 죽여버리는 자. 겉으로는 리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를 무너뜨리는 진짜 위험한 인간. 오늘 나는 그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치명적인 5가지 특징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말할 것이다. 이건 책에서 본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수원 공장의 바닥, 흙먼지 날리던 청계천 공장, 해외 바이어 앞에서 식은땀 흘리던 그 순간들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리더와 사람을 죽이고 조직을 망치는 리더의 차이를 똑똑히 봤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겠다. 지금 당신 주변에도 있다. 당신의 상사일 수도 있고 가장 무서운 건 당신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 내가 지금부터 말할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당신에게 있다면 조직은 이미 금이 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방치하면 그 금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처럼 전부 무너져 내린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내가 평생 몸으로 겪으며 만든 2가지 무기를 얻게 된다. 첫째, 조직을 망치는 리더의 정확한 패턴. 둘째, 사람을 살리고 신뢰를 쌓는 진짜 리더의 방식. 이 2가지를 안다면 직장에서, 팀에서, 사업에서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내가 평생 쌓으며 깨달은 리더십의 본질이 이 영상 시리즈에 모두 담겨 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켜두면 당신은 앞으로 단 한 번도 리더 때문에 흔들리는 조직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시작하자. 조직을 무너뜨리는 리더의 첫 번째 특징부터. 리더가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것은 조직의 시스템도 공장의 설비도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빨리, 가장 잔인하게 꺾어버리는 리더가 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부하의 공을 가로채는 리더. 조직을 밑바닥부터 썩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유형이다. 삼성을 처음 일으킬 때였다. 대구 삼성 상해에서 사람 몇 명 데리고 장사를 할 때나 수원에 공장을 세우고 전자사업을 시작할 때나 나는 수많은 관리자를 지켜봤다. 그중 가장 위험한 부류가 있었다. 입으로는 고생했다고 말하지만 막상 위에 보고할 때는 부하가 흘린 땀을 자기 능력인 것처럼 넘겨버리는 사람. 보고서에는 제가 지시하여 이렇게 성과를 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제가 직접 챙겼습니다. 상사는 박수를 받고 정작 밤새 기계를 고치며 문제를 해결한 직원은 그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한다. 당신도 본 적 있을 것이다. 아니, 당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적은 없었나? 사람은 월급 때문에만 일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강한 건 내가 했다는 자부심, 내가 이 회사에 기여했다는 감정이다. 그 자부심이 짓밟히면 어떻게 되는가? 리더는 모른 척하지만 부하는 단번에 알아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바로 그 순간 조직의 불꽃은 꺼져버린다. 삼성에서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다. 한 신입사원이 밤새 설비 문제를 해결해 수율을 끌어올렸는데 그 다음날 보고는 과장이 혼자서 한 것처럼 올라갔다. 나는 그 보고서를 보며 느낌이 이상했다. 현장을 찾아가 그 신입 직원에게 직접 물었다. 그때야 알았다. 밤새 기계 옆에서 기름 묻은 손으로 고생한 사람은 그 과장이 아니라 바로 그 직원이라는 걸. 나는 그 과장을 불러
단 한 문장만 말했다. 네가 조직을 키우고 싶다면 네가 한 일이 아니라 네 사람이 한 일을 올려라. 그게 리더의 자격이다. 그 이후 그는 바뀌었다. 공을 나누기 시작하자. 부하 직원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더 몸을 던지기 시작했다. 리더의 크기는 얼마나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과를 남에게 줄 수 있느냐로 정해진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참혹하다. 부하의 공을 가로채는 리더가 있는 조직은 이런 변화가 생긴다. 1. 직원들은 말해봤자 소용없다며 침묵한다. 이 창의성은 사라지고 시키는 일만 한다. 예를 3. 조직의 불이 꺼지며 열정이 죽기 시작한다. 4. 결국 리더 혼자서 모든 짐을 지게 되고 그 리더는 어느 순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다. 결국 망하는 것은 그 리더 한 명이 아니라 그 리더가 망쳐버린 전체 조직이다. 나는 평생 이렇게 생각했다. 리더의 임무는 앞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성과를 나누는 리더 아래에서는 부하는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더 큰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가 또 조직을 키운다. 하지만 성과를 훔치는 리더 밑에서는 한 사람도 가슴을 열지 않는다. 그 조직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진다. 두 번째로 치명적인 리더, 바로 비판을 악담으로만 듣는 리더, 조직의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나는 평생 기업을 키우며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지만 이 유형만큼 무서운 리더는 없었다. 겉으로는 다들 편하게 말해봐 라고 하면서도 막상 누가 뭐라도 지적하면 표정이 굳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 방식이 틀렸다는 말인가. 이 한마디로 조직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 삼성이 성장하던 시절 새로운 산업에 도전할 때마다 내 주변에는 늘 반대의 의견과 비판이 쏟아졌다. 이병철 회장,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전자산업은 너무 위험합니다. 섬유와 무역이나 계속하시죠. 나도 물론 기분이 나쁠 때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일찌감치 깨달았다. 리더 주변에 좋은 말만 남기면 리더는 반드시 현실을 잃는다. 그 순간부터 조직은 틀리기 시작하고 틀린 방향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돌아오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세상에는 다른 선택을 하는 리더가 있다. 부하가 의견을 내면 그걸 도전, 불손, 반바로 받아들이는 리더. 그렇게 단 한 번 소리를 질러버리면 그 다음부터 조직은 조용해진다. 아니, 조용해진 게 아니다. 입을 다문 것이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떠나고 나쁜 소식은 밑에서 사라지고 윗자리는 예스맨에서만 가득 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리더는 점점 내 방식이 맞다는 착각 속에 빠진다. 그리고 그 착각은 어느 날 조직 전체를 구덩이 속으로 끌어내린다. 나는 젊었을 때 청계천 공장을 오가며 현장의 욕도 들었고 관리자의 불만도 들었다. 그중 어떤 말은 날카롭고 불편했고 때로는 날 모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 속에서 회사에 필요한 방향을 발견할 때가 있었다. 사람은 기분 좋은 말로는 배울 것이 없다. 리더는 가장 먼저 불편한 진실을 들어야 한다. 그 진실을 듣지 않으면 리더는 어둠 속에서 혼자 걸어가게 된다. 아무도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직원들에게 말했다. 나한테 욕을 해도 좋다. 하지만 회사가 잘못되는 걸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조직을 망치는 사람이다. 불편한 소리를 해주는 부하가 실은 조직의 수호신이다. 그들을 잃으면 리더는 시력을 잃는다. 그리고 시력을 잃은 리더가 내리는 결정은 반드시 조직을 파괴한다. 반대로 내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을 옆에 둘 줄 아는 리더는 어떤 위기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리더에게 보이지 않는 죽음을 알려주고 보이지 않는 기회를 보여준다. 리더는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들으면 안 된다.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 그 말이 바로 조직을 살리는 말이다.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리더, 바로 현장의 냄새를 잊은 리더다. 리더가 책상 앞에만 앉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 현장의 흙 냄새와 땀 냄새를 잃어버린 것이다. 내가 처음 삼성 상해를 시작했을 때나 수원에 공장을 세울 때나 나는 늘 같은 원칙을 지켰다. 리더는 반드시 현장을 밟아야 한다. 왜냐하면 도면 위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는 설계도 바닥에 흙이 약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이것은 내가 공사를 해본 사람이 아니라도 평생 기업을 세우며 몸으로 배운 진리였다. 리더가 어느 순간부터 서늘하게 온도 조절이 되는 방에서 보고서만 넘겨보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고서에는 문제 없음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손을 대며 버티고 있고 기계는 언제 멈출지 모르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 리더는 이 모든 것을 들을 수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장은 왜 이 정도도 못해? 무리라고 내가 보기엔 가능해 보이는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현장을 모르는 리더가 내리는 명령은 대부분 책상 위에서는 그럴듯하지만 바닥에서는 불가능한 명령이다. 나는 공장을 방문할 때면 항상 현장의 바닥을 손으로 만져보곤 했다. 기계의 열기, 사람들의 표정, 작업장의 공기, 이 세 가지는 아무 보고서에서도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조직의 진짜 상태를 말해준다. 하지만 현장을 떠난 리더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놓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부하는 리더가 자신들의 고생을 모른다고 느낀다. 그리고 마음이 서서히 떠난다. 둘째,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가 괜히 혼나느니 하며 문제를 숨기고 예쁜 숫자만 올리기 시작한다. 셋째, 그 예쁜 숫자를 진실로 믿은 리더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 잘못은 조직 전체를 해처럼 서서히 집어삼킨다. 나는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면 설계도를 들고 기술진과 함께 맨 땅 위에 직접 올라가곤 했다. 이 땅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설비를 가져와도 소용없다. 이 말을 나는 수십 번 반복했다. 보고서가 아니라 그 땅을 밟는 발바닥의 느낌이 결정을 좌우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현장을 잊은 리더는 부하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부하가 이 일정은 무리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진짜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 결론은 뻔하다. 부하는 더 이상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조직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간다. 리더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신뢰는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과 함께 흙 위에 서 있을 때 만들어진다. 공장 바닥의 기름 냄새, 작업자의 손마디에 밴 고생, 그 모든 것을 잊는 순간 리더는 이미 리더가 아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리더는 바로 결정을 끝없이 미루는 리더, 우유부단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이다. 한 조직을 속에서부터 좀먹는 가장 은밀한 독, 그게 바로 결정회피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이끌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았다. 섬유를 계속할 것인가, 무역을 넓힐 것인가, 혹은 전자라는 낯선 분야에 뛰어들 것인가. 이런 선택의 순간마다 결정을 미루고 싶을 때가 없었던 건 아니다. 잘못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기업이 흔들리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가지 진실을 일찍 깨달았다. 최악의 결정보다 더 나쁜 건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시간이다. 우유부단한 리더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조금 더 자료를 보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사람들 의견을 더 들어보자. 겉보기에는 신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책임을 지기 싫어서다. 왜냐하면 결정에는 언제나 실패의 가능성이 따라오고 실패하면 비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리더가 무서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비난이다.
그리고 그 비난이 두려워 결정을 끝없이 뒤로 미루는 것이다. 하지만 조직은 리더가 고민하는 그 시간에도 계속 비용을 쓰고 사람은 지치고 기회는 조용히 사라진다. 남들이 움직일 때 우리는 정지해 있다면 이미 경쟁에서 밀린 것이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 다른 회사는 움직이고 시장도 움직이고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가 전자산업에 뛰어들기로 했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 당시는 한국 기업 중 전자라는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곳이 거의 없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다.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모험을 하려면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하시죠.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지금이 아니면은 남들이 먼저 한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실패해도 내가 책임지면 된다. 그러니 가자. 그 결정 하나가 수십 년 뒤 한국 산업의 지도를 바꾸게 될 줄 그때는 나도 몰랐다. 하지만 분명히 알았던 건 결정을 미루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결정을 못 내리는 리더 아래에서 부하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 부하는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다며 생각하기를 멈춘다. 둘째, 누구도 앞장서지 않는다. 리더가 책임을 안 지는데 부하가 왜 책임을 지겠는가? 셋째, 조직 전체가 거대한 돌덩이처럼 굳어버린다. 아무도 엑셀을 밟지 않는 거대한 진흙 인형이 되어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리더의 역할은 남들이 내릴 수 없는 결정을 남들보다 먼저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러니 가자. 그 한 문장이 부하를 움직이고 조직을 전진시킨다. 리더에게 우유부단은 미덕이 아니라 겁이다.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행동일 뿐이다. 다섯 번째로 위험한 리더. 그리고 조직을 가장 깊숙이부터 무너뜨리는 리더는 바로 배신과 실수를 다룰 줄 모르는 리더. 규율만 있고 온기는 없는 사람이다. 조직에는 규칙이 필요하다. 하지만 규칙만 있고 사람이 없다면 그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이끌면서 수많은 실수, 수많은 배신도 보았다. 삼성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직원은 큰 실수를 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조직을 흔들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그럴 때마다 항상 두 개의 눈으로 사람을 봤다. 하나는 조직을 위한 눈, 하나는 사람을 위한 눈이었다. 하지만 어떤 리더는 오직 하나의 눈, 차가운 규율의 눈으로만 사람을 본다. 실수한 부하를 그저 규칙 위반자로만 보고 감정도 배경도 이유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배신한 사람은 곧바로 잘라내야 할 부품일 뿐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는다. 저 사람도 저렇게 잘려나갔는데 나는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 두려움은 열정을 죽인다. 두려움은 창의성을 없앤다. 두려움은 조직을 침묵시킨다. 내가 조직에서 가장 무서워했던 건 실수 자체가 아니라 실수를 다루는 리더의 태도였다. 실수한 사람을 무조건 내쫓는 리더는 조직의 기강은 세울지 몰라도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다. 그리고 영혼을 빼앗긴 조직은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실수한 직원에게 어떤 경우에는 다시 일어설 길을 남겨두기도 했다. 내가 직접 지시한 일에서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 진심이 있었던 사람, 잘못은 했지만 그 배경에 절박함이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처벌은 처벌대로 하되 돌아올 길을 조금은 열어두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더 큰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직은 규칙으로 굴러가지만 사람은 온기로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그 온기를 보여주는 리더만이 진짜 리더다.
리더가 알아야 할 것은 딱 하나다. 잘라낼 때 자르더라도 사람을 버리듯 버리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왜 그 실수를 했는지, 그 선택 뒤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을 단 한 번이라도 듣고 판단해야 한다. 그 한 번에 듣는 마음이 사람을 붙잡고 조직을 살린다. 강한 조직이란 실수한 사람을 그냥 버리는 조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있는 조직이다. 그리고 그 힘은 따뜻한 리더에게서 나온다. 리더의 온기는 조직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조직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린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단순하다. 리더의 품격은 학벌이나 직함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오직 두 가지 용기와 진심으로 정해진다. 나는 대구에서 작은 상해를 하던 젊은 시절부터 수원과 서울에 공장을 세우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 수많은 리더들 중 조직을 무너뜨린 리더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지배되고 있었다. 현장을 두려워하고, 결정을 두려워하고, 비판을 두려워하고, 부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옹기로 대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두려움은 리더를 망치고 그 리더가 조직을 망친다. 조직은 겉보기에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세워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뢰와 정의라는 보이지 않는 기둥 위에 서 있다. 그 기둥 하나가 금이 가면 아무리 멀쩡한 건물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리더의 특징, 공을 가로채는 리더, 비판을 듣지 못하는 리더, 현장을 잊은 리더, 결정을 미루는 리더, 사람을 기계처럼 대하는 리더. 이 5가지는 겉으로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직에 보이지 않는 기둥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린다. 나는 평생 기업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와 싸웠다. 전쟁 직후의 혼란, 해외 기업과의 경쟁, 선진국의 기술 격차, 국내 제조업의 한계. 그러나 그 어떤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조직 안에 있는 잘못된 리더 한 명이었다. 그 한 명 때문에 사람이 떠나고 현장이 어두워지고 신뢰가 사라지고 조직 전체가 무너진다. 리더의 일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리더는 언제나 조직을 더 강하게 만든다. 반대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리더는 아무리 똑똑해도 조직을 무너뜨린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이 리더이든 부하이든 혹은 둘 다이든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신뢰는 돈보다 강한 철근이다. 그 철근으로 조직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 당신에게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신뢰, 용기, 성장, 변화, 책임 혹은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 이 중 하나만 골라 아래에 적어보라. 당신이 지금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한 단어가 말해준다. 그리고 그 한 단어를 적는 순간 당신의 내일은 오늘과 달라지기 시작한다. 달라지기 시작한다. 달라지기 시작한다.